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. 한국 시장. 일단 뭐 야간 선물 시장은 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, 유럽 증시가 약보합세,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뭐 한국 시장도 뭐 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코스피 시장의 PBR을 좀 보게 되면 0.95배 정도 수준이죠.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11배대 정도의 수준이고요. 그럼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싸다. 뭐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너무 싸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여전히 그냥 시장에 있어서는 뭐 보통에 대한 뭐 보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향후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게 된다라면 PBR은 떨어지고 PER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겠죠. 이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환율과 금리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수를 좀 보게 되면 2580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61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라면 그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종목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얘기. 저항권역으로 좀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만약에 뭐 2600대 20선 정도 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거나 뭐 2600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지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반대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21선 정도 눌림을 주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고 있고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윗꼬리를 많이 달거나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죠. 연속성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결국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.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섹터들을 올리지 못한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과거 코로나 이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. 어,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작년 22년도까지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60조대가 훌쩍 넘었어요. 근데 지금은 50조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신용 잔고도 어느덧 40%,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40%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에서 다양한 섹터들,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굵직한 쪽 섹터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한쪽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여전히 종목장이 진행될 거예요. 종목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지난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
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어제 조금 숨고르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일단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다시 뭐 구만전자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. 섣부르고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매물대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과거 21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매물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8만 원대의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리고 요 자리대 72,000원, 71,500원 요 자리대가 매물대가 그 다음에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 요 72,000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요 구간대는 매물에 대한 공백기, 이 매물 공백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그런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7만 원대 후반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리대, 이 8만 원대를 뚫기에는 다소 좀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.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근데 계속적으로 이 22년 하반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. 그럼 결국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매물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7만 원대 중후반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추세대를 좀 그어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한 7만 5천 원 언저리 때, 뭐 그 언저리 때 중반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8만 원대 이상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2차 전지가 오늘도 이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오겠죠. 눌림목이 좀 나오겠죠. 그러면 눌림목 요 부분들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 이외에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혹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 제약바이오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실적들이죠. 뭐 SOC 쪽, 기계라든가 전력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섹터들이라면 좀 더 좋겠죠.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오늘부터 폴란드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좀 있죠. 국제방산 전시회가 좀 진행이 되는데 한국이 좀 주도해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 제법 좀 밀려 내려왔죠.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제법 밀렸죠.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 뭐 LIG 넥스원
뭐 이런 기업들, 특히나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박스 권역이죠. 박스 권역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 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. 뭐 풍산 같은 경우도 뭐 나쁜 모습들은 아니에요.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슈를 해서 이런 종목분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이번 주죠. 사우디에서 방한을 하죠. 그러면 네옴시티에 대한 관련주들 요런 종목분들도 한번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분들이 있죠.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또 하나는 뭐 이거 이외에 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고 했죠. SOC 쪽이나 재건 이쪽 그 인프라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를 위해서 모아가는 그런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. 이 갭을 메우는 자리대, 요 자리대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정고점 권역까지 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수들 수익 권역일 것이니 각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가 이번에는 조금 밀렸어요. 삼성전기도 요 구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요 구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요번에는 다시 내려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이제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뭐 미국 쪽에 어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죠.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오늘 아마 갭 상승이 출발하게 된다라면 뭐 요 정도 저항이겠죠. 요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요 구간대에서 뭐 매수를 해봐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뭐 매수가 위로는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는 너무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여전히 종목 저항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외국인 선물은 좀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. 외국인 선물을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동시만기 때까지는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까지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